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이번엔 진짜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또 같은 자리에 와 있을 때, 또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받고 있을 때, 또 같은 이유로 직장이 힘들어졌을 때, 그때 드는 생각이 왜 나는 항상 이럴까였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한 영상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열심히 반성도 했고, 이번엔 정말 다르게 해야지 다짐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자리에 와 있어요. 또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엔 내 의지가 약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게으른 거라고, 내가 부족한 거라고. 그 자책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근데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곳에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여다봐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 뭔가요? 연애에서 항상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 건지, 직장에서 항상 같은 이유로 힘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패턴인지, 그 패턴을 떠올리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심리학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강박적 반복이라고 해요. 1920년 프로이트가 처음 이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왜 계속 그 끔찍한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는지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것을 반복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설령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어도요. 왜 그럴까요? 익숙한 것은 예측 가능하거든요. 뇌는 불확실한 행복보다 확실한 고통을 선택해요. 적어도 어떻게 아픈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어린 시절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경험한 것들이 뇌에 하나의 패턴으로 새겨져요. 사랑받는 방식,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관계가 유지되는지, 이게 내면 아이가 학습한 생존 방식이에요. 내면 아이라는 개념이 낯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안에 아직 어린 시절의 감정과 반응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른이 됐어도 특정 상황이 되면 갑자기 7살짜리 아이처럼 반응하게 되는 그 부분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주 싸우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집안이 조용해지면 오히려 불안해요. 갈등이 없는 상태가 낯설고 무서워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안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설레지 않아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불안해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갈등을 만들어요. 사소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상대를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래, 역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이게 강박적 반복이에요. 내면 아이가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 시절 잘해야만 사랑받는다고 느낀 아이가 있어요. 성적이 좋아야 칭찬을 받고 말을 잘 들어야 관심을 받았어요. 그 아이는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직장에서 항상 더 열심히 일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아요. 팀장의 인정을 받으면 잠깐 괜찮아지지만 또 금방 불안해져요.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근데 번아웃이 와요. 그리고 또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이유로 힘들어져요. 직장을 옮겨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패턴은 그대로니까요. 이것도 강박적 반복이에요.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내면 아이의 믿음이 계속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혹시 이 두 이야기 중 하나가 마음에 걸리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당신한테 특히 중요한 영상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면 아이는 그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환경에서 그 방식이 가장 안전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방식이 어른이 된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었는데 반응 방식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의지로는 안 바뀌는 걸까요? 뇌과학으로 설명할게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들은 신경 경로로 굳어져요. 뇌 신경세포들이 자주 함께 활성화되면 그 연결이 강해지는데 이걸 헤비의 법칙이라고 해요. 함께 발화하는 세포들은 함께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수천 번 반복된 패턴은 고속도로처럼 굵고 빠른 신경 경로가 돼요. 이 경로는 의식이 개입하기도 전에 자동으로 작동해요. 결심하고 노력하는 건 의식의 영역이에요. 근데 강박적 반복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요. 의식과 무의식이 싸우면 무의식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짐해도 어느 순간 자동으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뇌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야 해요. 이건 가능해요. 뇌는 평생 바뀔 수 있거든요.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요. 근데 고속도로를 없앨 수는 없어요. 대신 새로운 길을 반복해서 걷다 보면 그 길이 점점 넓어지고 고속도로가 조금씩 덜 쓰이게 돼요. 이제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패턴을 인식하는 거예요. 바꾸려면 먼저 내가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근데 패턴은 무의식에 있어서 스스로 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 끝에 이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자동으로 반응한 순간이 있었나? 자동으로 반응했다는 게 뭐냐면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 순간이에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다거나 이유도 모르게 불안해진다거나 상대방 말에 갑자기 위축된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그 순간을 찾아내면 패턴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패턴의 시작점을 찾는 거예요. 자동 반응을 발견했으면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감정이 낯설지 않다. 언제 처음 이런 감정을 느꼈지? 이걸 붙들고 있으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패턴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렴풋한 느낌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과정에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슬픔이라거나 억울함이라거나 외로움 같은 것들이요. 그 감정이 올라오면 피하지 마세요. 그 감정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패턴을 만들어 온 거예요. 세 번째는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연구에서도 자기 연민이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 비판보다 훨씬 크다는 게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그 어린아이가 느꼈을 감정을 지금의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환경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근데 지금은 달라. 지금은 달라도 괜찮아.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해 위에서만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자기 비판은 오히려 변화를 막아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해지면 뇌는 방어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방어 모드에서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기가 훨씬 어려워요. 네 번째는 패턴이 작동할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아요. 처음엔 또 같은 패턴으로 행동하고 나서 또 그랬네 라고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엔 행동하는 중에 지금 그 패턴이다 라고 알아차리게 돼요. 그 순간 잠깐 멈출 수 있어요. 그 멈춤이 2단계예요. 그 다음엔 그 상황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느낌이 와요.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또 그렇게 반응하겠구나.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3단계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빠른 사람은 몇 달 만에 오기도 하고 느린 사람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1단계도 이미 변화예요. 또 그랬네 라고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무의식이 조금씩 의식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한 번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반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경 경로는 새로운 경험을 반복해야 만들어져요. 이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예를 들어 항상 갈등이 있는 관계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안정적인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그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 불편함은 새로운 것이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신호거든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해요. 근데 그 어색함과 불안함을 여러 번 통과하다 보면 뇌가 새로운 것도 안전하다는 걸 조금씩 학습하기 시작해요. 이게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건
당신이 의지가 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걸 인식하고 이 영상을 찾아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내면 아이가 만들어낸 패턴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때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제는 어른인 당신이 그 아이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제는 달라도 괜찮아. 오늘 당장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늘 하루 끝에 이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내가 자동으로 반응한 순간이 있었나? 그 질문 하나가 변화의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새겨진 신경 경로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경로는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뀐 것처럼 보여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뇌를 바꾸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그 첫 번째 알아차림이 됐으면 해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